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스템 치과 정지안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날씨가 엄청 많이 춥죠. 그리고 앞으로도 며칠 동안 더 추워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은 그동안 임플란트 관련된 강의만 쭉 하다가 이제 따뜻해지시고 봄이 오셨을 때 밖에 나가서 외출하시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 찍고 싶다고 요즘에 미백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치아를 하얗게 하는 미백 치료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강의를 해 보려고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오늘은 미백 치료의 원리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치아 미백에 관해서 이제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미백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 나도 치아 미백하고 싶다.'라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강의를 들음으로써 미백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미백이란 게 있더라.' 좀 궁금증을 가져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아 미백이라는 거는 뭘까 하면은 글자 그대로 이제 뜻을 한번 풀이를 해 보자면은 치아를 하얗게 아름답게 만드는 걸 말하죠. 그치만 그냥 단순하게 새하얗게 만든다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건강하게 말 그대로 그 아름다움을 갖게 하려고 미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아 미백은 치아 내부의 색소를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내 원래 치아의 색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원래 치아의 색상이라는 그 단어죠. 그래서 원래 치아보다, 내가 갖고 태어난 치아보다 밝아지기는 할 수 없겠지만은 내가 사용하면서 어두워진 색상들을 이제 개선하여서 원래 치아처럼만 회복시켜 주어도 훨씬 밝아지는 효과를 갖게 되니까, 그 목적으로 이런 미백 치료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치아 미백의 원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좀 간단하게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려고 제가 자료들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미백 재료의 과산화물 성분이 치아의 내부로 들어가서 착색 분자를 분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우리 치아는 이렇게 삼중 구조로 돼 있는데요. 맨 바깥쪽은 범랑질이라고 하는 굉장히 단단한 반투명색의 껍데기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 안쪽에 노란색, 요 노란색 부위를 보시면 조금 무른 성분이고 상아질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쪽에는 우리가 차고 뜨겁고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신경이 지나가죠. 우리가 보는 치아 색깔은 이 반투명색의 범랑질과 그 내부의 상아질이 같이 반사돼서 눈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함에 따라서 차 마시거나 커피 마시거나 담배 피우시거나 이렇게 이제 색소가 침착되는 활동들을 하심에 따라서 상아질 내부에 어 색소가 이제 착색이 되는 거죠. 또 이제 노화에 의해서 이 범랑질, 바깥쪽의 껍데기가 점점점 얇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아가 누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는 뭐 당연히 이 껍데기가 얇아져 가지고 안쪽에 상아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비쳐 보여서 누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많은 부분에서는 상아질의 변색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치아가 누렇게 되었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착색을 분해해 가지고 치아를 하얗게 만들려면 미백 약재가 상아질 내부로 들어가야겠죠. 왜냐하면 아까 변색이 주로 상아질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근데 제가 아까 범랑질은 딱딱한 껍데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걸까요? 범랑질을 미세 현미경으로 보면은 안쪽에 구멍들이 아주 작은 구멍들이 많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 미백 약재가 범랑질 이 안쪽으로 확산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제가 써 놓은 글 중에 과산화수소, 과산화요소가 보이시겠지만은 미백 약재의 주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과산화수소와 과산화요소가 결과적으로는 상아질 내부의 착색 분자들을 녹이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범랑질이라는 벽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미세한 구멍이 많은 이 단단한 부분을 뚫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아질 층에 들어간 과산화수소가 사실 활성산소를 생성하게 돼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니까 그냥 이렇게 분해가 돼서 라디칼기에 활성산소를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활성산소가 이 색소 분자들과 대신 결합을 해서 이 분자들 사슬 결합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처럼 잘게 분해된 분자들로 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만 보셔도 뭔가 큰 덩어리, 어두운 큰 덩어리들은 그 자체로 빛을 막고 있겠죠. 그러니까 흡수도 많이 되고, 그래서 어두운 색상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이 분자들, 큰 분자들이 잘게 쪼개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빛을 흡수하는 게 작아지고 반사를 많이 하게 된단 말이죠. 빛이 많이 통과하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밝아지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아 미백은 색소 분자가 쪼개져서 치아가 전체적으로 밝아지게 된다. 한 줄로 딱 정리하면 되게 쉬운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는 치아 미백을 하는 과정들을 한번 사진으로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로는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도 하시고 이런 브러쉬라고 하는 솔 같은 걸로 윙 하면서 치아 표면의 치태라든지 그런 찌꺼기들 좀 제거해 주는 과정 첫 번째로 먼저 청소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미백의 전 과정에서 치아 표면에 침이 안 붙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조를 시켜주셔야 하고 석션은 계속 입 안에 들어있는 것이 좋고 코튼롤이라고 부르는 동그란 솜이 있어요. 솜을 이 혀 밑이나 이런 침샘 구멍에 좀 넣어줌으로써 침이 나오는 것을 좀 막아줍니다. 그리고 치아랑 잇몸을 격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댐이라고 하는 재료를 이 치아 위쪽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래서 댐이라고 하면 우리가 물이 싹 나오는 것을 이렇게 막는 그런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침이나 미백 약재가 잇몸 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위해서 이렇게 쌓아주는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백 약재가 잇몸 쪽으로 넘어가면 좀 따갑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댐을 쌓고 나서 광라이트로 이렇게 굳혀주고요. 이 왼쪽 오른쪽 미백 약재인데요. 이 빨간색 약재와 요 투명한 액체 이것이 사실 과산화수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걸 섞어서 씁니다. 그리고 이 브러쉬, 마이크로 브러쉬로 그 아까 섞은 약재를 떠가지고 치아에다가 올려주는 요런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 댐 같은 경우는 인공적으로 좀 그려봤고요. 보통 활짝 웃을 때 저희가 앞에서 8개에서 10개 정도의 치아가 보여요. 위아래 다요. 그래서 보통은 위에 10개, 밑에 10개 치아에다가 약재를 올려줍니다. 저 안쪽 어금니는 사실 보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약재를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약재를 올리게 되면 볼이랑 붙어서 오히려 볼이 따갑기도 하고요. 필요 없는 곳에는 미백 약재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 약재가 확산해서 상아질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확산해서 들어가는 시간을 기다려 줘야겠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충분히 기다려 주고요. 그다음에 워시아웃해서 물을 전체적으로 뿌려 주면서 미백 약재를 다 씻어 내려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파란색 댐 요 부분도 제거해 주면은 미백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미백 전후의 사진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이 왼쪽이 미백 전, 오른쪽이 미백 후의 사진인데 이 사진 자체의 색상을 보시는 것보다는 이 보시면은 색상 가이드라고 해서 기준이 되는 치아 이 가이드 표가 있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대고 찍었는데 그걸 보고 보시는 게 상대적으로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진을 찍을 때 이 광량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값보다는 상대적인 비교를 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상 가이드를 보여드릴 때 이 숫자가 클수록 조금 더 어둡고 탁해지는 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백 전에는 우리가 앞니 A3, A3에 가까운 색상이었는데 미백 후에는 A1 이제 많이 밝아진 색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제가 미백 전후에 같은 색상 가이드를 한번 대봤어요. 그래서 A2, A3 오른쪽 후에도 A2, A3 같이 대봤는데 보시면 미백 전 같은 경우는 이제 송곳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둡죠, 색상이. 앞니 요 두 개보다는. 그래서 A2와 비슷한 색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송곳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둡기의 정도가 A2보다는 조금 더 어둡네 하고 시작을 했는데 미백하고 나서는 많이 밝아진 것을 조금 볼 수 있죠. 상대적으로 됐을 때. 비교를 했을 때 A2와 비교한 미백 전의 사진, A2와 비교한 미백 후의 사진 봤을 때는 미백 후가 훨씬 밝아진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미백 효과를 좀 드라마틱하게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색상이 확 밝아진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거의 A3에서 지금은 A2보다도 조금 밝은 느낌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미백은 보시다시피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있고 하고 나서 본인도 뭐 밝아졌네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보통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치아 많이 밝아졌다라고 소리를 듣는다고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백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궁금증들과 오해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가져와 봤어요. 그거 보기 전에 고급시계님 어릴 때부터도 이가 누런 편이었고 양치에도 안 바뀌던데 이런 경우는 그냥 치아 자체가 누런 건가요? 원래 많이 누런 치아인 사람은 미백 방식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원래부터 많이 누런 사람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빨리 누래지셨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치아가 보통 영구치가 나는 시기가 뭐 6세부터 뭐 마무리되는 시기가 만 뭐 12세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때는 그렇게 누렇지 않았을 거고 그 뒤로 이제 생활하시면서 조금 빨리 성인이 되기 전에부터 좀 누렇게 되셨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으실 것 같고요. 많이 누런 치아인 사람은 미백 약재를 쓸 때 조금 고농도로 쓰고요. 그리고 좀 자주자주 하고 주기도 더 짧게 합니다. 그거는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미백하면 치아 많이 깎아내나요? 그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릴 궁금증과 오해들 편에 준비를 해왔으니까 요거 강의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스케일링과 무엇이 다른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스케일링은 치과 가시면 기본적으로 엄청 많이들 하시잖아요. 스케일링 하면은 치아 깨끗해지는 거 아닌가요? 미백을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스케일링은 쉽게 말해서
치아 껍데기, 아까 제가 범랑질이라고 말했죠. 그 바깥에 붙어 있는 찌꺼기, 치석들을 세균 덩어리거든요, 사실은. 청소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치석들을 이제 초음파 스케일러로 깨부수는 과정이죠. 물론 이런 깨부수는 과정에서 이런 착색 분자들 있죠. 이거는 뭐 흡연하셔서 생겼을 수도 있고 차나 커피 많이 드셔서 생기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일부분은 제거가 됩니다. 물론 스케일링을 하는 것과 착색을 제거하는 건 좀 다른 과정이라서 착색을 제거하는 건 사실 기계적으로 연마하는 거예요. 그거를 또 따로 하셔야 되지만 이제 초음파 스케일러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좀 긁어내는 느낌으로 같이 해 드리면은 이런 찌꺼기가 조금 착색이 돼 있었을 때보다는 확실히 조금 '전체적으로 깨끗해졌네.' 하는 생각은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미백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범랑질 내부에 있는 상아질 부분에 위치해 있는 색소들을 화학적으로 깨부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 안쪽에 위치해 있는 색소 분자들을 깨부수는 거고 스케일링은 이 껍데기 바깥쪽에 있는 찌꺼기들을 깨부수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기계적으로 깨부수는 거고요, 스케일링은. 미백은 화학적으로 깨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고 전체적으로 색깔이 확 밝아졌다, 화사해졌다 느끼시는 거는 당연히 미백이 효과가 훨씬 큽니다. 자, 그다음에요. 미백을 하고 나서 이가실인데 치아를 상하게 하진 않나요? 아까 치아 깎는 건가요? 미백을 하는 것이? 라고 물어보신 그 질문과 조금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잘 들어봐 주시고요. 이거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미백을 하고 나면은 보통 좀 이가 시려 하세요. 그래서 껍데기에 구멍이 생겼나? 구멍이 생겼다는 것은 치아가 구조적으로 약해진 건가? 그래서 계속하게 되면은 치아가 삭아서 막 구멍이 빵빵빵 뚫리나? 이런 궁금증들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림을 갖고 제가 아까 봤던 그림 갖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볼게요. 이 안쪽에 상아질까지 제가 아까 약재가 확산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시린 증상은 상아질하고 상관이 좀 있어요. 약재가 확산을 해 들어가면은 이 상아질 내부에는 상아세관이라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주 작은 미세한 관들이 신경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내부는 수분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약재가 상아질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삼투압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겠지만은 밖에서 농도가 다른 물질이 들어오면은 그 농도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수분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아질 내부의 수분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동 속도가 조금 느렸다고 한다면은 외부에서 약재가 들어왔다고 하면은 조금 빠르게 움직이겠죠. 그 빠르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시려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숨만 쉬어도 시려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기만 해도 미백하고 나서 시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 바깥쪽에 범랑질, 제가 아까 여기도 미세한 구멍이 있어 가지고 약재가 확산을 해서 상아질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껍데기 부분의 범랑질의 구조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멍이 더 생긴다든지 구멍이 커진다든지 하는 변화는 없고 실질적으로 이 상아질 안쪽에 수분이 확 빠르게 이동하면서 그게 신경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시리게 느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린 증상 같은 경우는 개인차가 있지만은 몇 시간에서 한 며칠 정도만 지나면은 자연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만약에 이 미백이라는 치료 자체가 치아 구조를 약하게 하는 술식이었다면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막 미백을 많이 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고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WR315 분이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치아 미백하시는지 궁금해요."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치과 의사들이 안 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이제 크라운이나 라미네이트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치아를 웬만하면 조금 손상시키지 않고 이제 밝게 화사한 이런 미적인 치료를 조금 하고 싶다 하는 것 할 때 이 미백하는 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뭐 얼굴도 사실은 토닝이라고 약간 이렇게 조금 밝아지게 하는 레이저 치료가 있듯이 치과에서 이런 미백을 하시고 나면 인상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치과 의사끼리 서로 미백해 주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실제로 저도 미백을 꽤 자주 합니다. 1 년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강희슬 님. "미백 받으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하얀 치아가 유지되는 건가요? 오래 안 가면 고민이 좀 되네요." 이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릴 궁금증, 오해들에서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르페 디엠 님 질문도 다 제가 준비를 좀 해 왔거든요. 한번 제가 말씀을 조금 먼저 드려 볼게요. 강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궁금증. 네. "크라운이나 라미네이트랑 차이가 뭔가요?"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크라운이랑 라미네이트는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범랑질이라고 치아 껍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껍데기 바깥쪽에다가 아예 새로운 보철을 붙이는 과정이죠. 새로운 껍데기를 만드는 과정이죠, 인공적으로. 그에 비해서 미백 같은 경우는 껍데기 내부의 상아질의 색소를 분해하는 거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크라운 라미네이트는 조금 인공적으로 아예 새로운 보철을 만들어내서 붙이는 거라고 하면은 치아 미백은 치아 자체의 구조를 건드리진 않고 내부의 색소만 좀 분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앞니 충치도 없어. 깨진 곳도 없어. 나는 치아를 많이 깎거나 다듬는 건 싫어. 그치만 예쁘고 화사하게 보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주로 미백을 퍼스트 옵션으로 많이 하시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나는 정말 인공적으로 새하얗게 정말 굉장히 하얗게 보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미백만으로는 조금 만족하지 못하시고 크라운이나 라미네이트 치료하시는 분도 계신 거거든요.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자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미백을 하러 오셨는데 여기 왼쪽 환자 본인의 왼쪽 사진상으로는 오른쪽에 위치해 있죠. 여기 3 개가 크라운이 치료를 미리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백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말씀드리는 거는 미백은 치아 내부의 색소를 분해하는 거니까 이렇게 크라운 치료하신 분들은 이 크라운에 한해서만큼은 색상이 개선이 안 된다. 단 원래 치아들은 밝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후에 이 크라운 색상은 별로 차이가 없고 상대적으로 치아들은 조금 이제 밝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앞니를 좀 밝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먼저 미백을 하시고요. 미백을 하시고 만약에 예전에 크라운이 이 전 치아의 색깔에 맞춰서 조금 어둡게 크라운을 맞췄었다 하시는 분들은 크라운을 교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미백을 여러 번 하셨는데도 나는 이 색깔보다는 이렇게 새하얀 쨍한 색깔을 원해 하시면은 보철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도 옵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핀 님, 안녕하세요. 미백하게 되면 누런색이 고르게 다 하얗게 되나요? 아니면 치아마다 효과가 다른가요? 그리고 미백으로 안 되는 치아도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미백 치아마다는 효과가 제가 해본 경험으로서는 조금 달라요. 특히 송곳니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그 앞에 4 개의 치아보다는 색깔이 어둡고 실제로 미백을 하고 나서도 효과가 그 치아들보다 조금 적어요. 그래서 송곳니가 색깔이 어두우신 분들은 좀 미백을 자주 하셔야 되고 농도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하게 하셔야 되고 많이 하셔야 되고 여러 번 하셔야 되고 그러고도 이제 '나는 색깔이 좀 만족스럽지 못해.'
하면은 뭐 크라운이나 라미네이트 치료를 하시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백으로 치료가 안 되는 치아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이제 슬라이드를 조금 준비를 해 봤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같이 조금 대답하려고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치아에 이제 줄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선천적으로 조금 착색이 돼서 태어나신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미백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또 제가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 이렇 이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꽤 있으세요. 이런 치아는 이제 태 태아일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예전에 쪼끔 유행하던 항생제가 있었어요. 엄마가 아프면 항생제를 복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복용한 분들의 태아액에서 요렇게 좀 착색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치배라고 하죠. 치아 싹일 때부터 요렇게 쪼끔 생성이 된 경우가 구조적으로 쪼끔 변성이 돼서 이렇게 나타난 경우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상아질 내부에 굉장히 깊숙하게 착색 어떤 분자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미백으로 막 드라마틱한 효과를 좀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 색의 차이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아예 이런 어두운 색이면 그 감내를 하겠는데, 여기는 밝은데 여기는 어둡고 여기는 또 회색빛이야.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안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보철적으로 해결을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또 어릴 때 불소를 과하게 복용했다든지, 뭐 불소 치약 많이 높은 농도 쓰셨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탈회라고 하죠. 치아가 구조적으로 약해진 거예요. 제가 아까 범랑질에 미세한 구멍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구멍들이 조금 파괴가 된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약해진 요런 경우 같은 경우는 미백을 해도 여기는 밝아지는데 여기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서 또 색깔의 차이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많이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런 경우 같은 경우는요. 아예 껍데기에서 빛을 반사를 조금 다르게 하는 형식이라서 이것도 너무 신경이 쓰이시면은 요 부분을 도려내고 레진 치료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씌우거나 하는 그런 보철적인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죠. 앞니인데 이렇게 색깔이 많이 하얀 부분이 딱딱 드러나 보이면은 웃을 때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실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경우가 아니고는 미백이 아예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아예 안 되는 경우는 없고 다른 사람보다 쪼끔 효과가 적고 느린 경우는 있는 거죠. 그래서 약품에 대한 활성도가 제가 항상 개개인마다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까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한 번 하셨는데 정말 밝아지시는 분이 계시고 한 3번, 4번 하셨는데 막 본인이 생각하신 것보다는 조금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이고 가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도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너 치아 밝아졌어." 라고 들으셔요 실제로. 예. 그래서 근데 아예 좀 착색이 안 되신 분들 있죠? 뭐 커피, 차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시고 그러신 분들, 조금 타고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치아가 그냥 태어날 때 색깔과 별로 차이가 없으신 분들은 미백을 해도 효과를 또 많이 못 보시죠. 원래 밝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 아니고는 미백이 안 되는 경우는 없으니 좀 꾸준히 자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요렇게 답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또 질문 주셨던 집에서 하는 미백 제품 효과 어떻나요?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즘에는 판매도 많이 되잖아요, 자가 미백 용품. 그래서 그것도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치과에서 하는 미백을 저희가 전문가 미백이라고 하고요. 집에서 하는 미백을 자가 미백이라고 하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은 치과에서 하는 미백은 단기간에
좀 고농도로 쓰기 때문에 효과를 확 보실 수 있는 거고 자가 미백 키트에 들어가는 미백제 성분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산화수소와 과산화요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과산화요소를 많이 쓰거든요. 일부러 천천히 느리게 오랫동안 미백 효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약제를 쓰는 거고 어쨌든 치과 의사와의 상의 하에 고농도의 제품을 써야지 너무 고농도의 제품을 썼다가 아까 뭐 많이 시리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미백제 재료 자체는 그냥 좀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백하시기 전에 치아의 상태라든지 뭐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미백 전에 뭐 충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처럼 뭐 치아 구조적으로 좀 약해서 타고나신 분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미백하기 전에 좀 체크해야 될 점들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치과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전문가 미백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치과에 자주 내원을 못 하시는 상황이 되거나 그 뒤에 좀 꾸준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가 미백 용품을 쓰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치과에서 먼저 전문가 미백하시고 관리용으로 자가 미백하시는 게 가장 좋은 조합이다. 그래서 실제로 치과에서 미백을 하고 나서 자가 미백 용품 키트를 판매하는 치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시라고요. 마지막으로 미백의 주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거예요. 아까 얼마마다 자주 미백해야 되나요?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 지금 시청자 질문 중에서 SMKWON 요 분께서는 이제 미백 한 번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한 번 하실 때 15분에서 20분 정도 약재를 올려둔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뭐 치아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댐을 올리고 약재를 씻어내고 뭐 사진 찍고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면 보통 1시간 정도는 잡고 하시는 게 좋고 지금 요 주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미백을 해보신 분들이 여기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보통 치과에서 미백을 한 번에 끝내는 경우보다는 한 2-3번을 하시는 것이 한 사이클에 효과가 좋다라고 들으시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 보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면은 아까 이제 약재가 상아질 내부로 확산해서 들어가서 색소 분자를 탄소 결합을 이제 활성산소가 끊는다라고 했는데 그게 한 번에 다다다다다다 다 끊지를 못하고 어쨌든 누적 효과가 있어야 뭐 예를 들어서 10개의 사슬고리가 있다. 그러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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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로 자르고 또 그 3개, 3개, 4개로 자른 거를 하나로 자르려면은 그게 한 번에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을 조금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거고 치과마다 하루에 그냥 15분에서 20분 하는 약재를 올리는 걸 그냥 2번 또는 3번 그냥 하루에 한 2-3시간 몰아서 하는 치과도 있고요. 한 뭐 1주에서 2주 간격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2번, 3번 하는 치과도 있는데 그거는 보통 이제 미백을 한 번 하고 나서 실인 환자의 증상을 보고 보통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뭐 효과가 한 번 했는데도 좋아요. 그러면 굳이 그날 또 여러 번 몰아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효과를 보고 정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3번 하는 거를 한 사이클 주기라고 보고 저는 그 주기가 끝나면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하라고 드리는데 저는 아까 1년에 한 번씩 미백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잘 어두워지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주기도 나는 이제 뭐 담배를 좀 많이 펴요. 커피 좋아합니다. 이래서 조금 빨리 어두워진다. 본인이 잘 아실 거예요. 좀 빨리 어두워진다 느껴지시면은 뭐 2-3개월에 한 번 가셔서 미백을 조금 더 자주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저는 기준 주기는 한 6개월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동 맛집에서 만약 충치가 있는 경우에 미백을 받으려면은 "뭘 먼저 하나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미백 같은 경우는 이 보이는 치아가 어 온전하다, 그러니까 충치라든지 깨진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깨끗한 상태에서 미백을 하는 게 효과가 제일 좋기 때문에, 당연히 충치가 있는 경우에는 충치 치료를 먼저 하고 미백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앞니에 충치 치료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어두워진 치아에 맞춰서 레진이나 뭐 크라운 치료를 했는데, 미백을 하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치아가 좀 밝아지니 그거를 미리 예상해서 밝은 색으로 치아 치료를 미리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감안해서 미백을 하고 이제 치아가 뭐 하나 이 충치를 치료해야 된다 하면은 미백을 먼저 하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에 한번 결정을 내리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미백 크림 파스타님, "미백 받은 후에 착색될 만한 커피 같은 건 되도록 피해야 하나요? 아니면 당장 먹어도 큰 상관은 없는지요?" 라고 하셨는데, 음 저는 보통 이제 어 미백하고 한 일 주일 이내로는 좀 착색이 될 만한 음식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미백 약제가 어쨌든 상아질 내로 들어가서 분자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색소 분자를 깨부쉈고, 그리고 그게 딱 미백이 끝난다 해서 그 약제가 씻겨내린다 해서 끝이 아니고 확산된 것은 계속 작용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몇 시간 동안. 근데 작용을 하고 있는데 또 착색 분자가 들어오면은 힘들겠죠. 예. 그래서 웬만하면은 착색될 만한 거는 한 1-2주 정도 좀 피해 주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예. 뭐 결국 드시고 또 미백하시고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좀 궁금증과 오해들, 진짜 치과에 오셔서 미백 관련해서 상담하시면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웬만한 거는 궁금증들은 제가 다 가져와서 쪼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미백 관련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미백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셨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미백이란 거 있다. 미백 해 보는 거 어떠냐?" 이렇게 권유도 좀 해 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우리 평소처럼 그대로 님께서 미백을 여러 번 하면 치아가 점점 약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또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강의를 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미백은 치아를 약하게 하는 치료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 번 하시면 시리니까, 시려서 이제 일상생활이 불편하니까 어느 정도 주기를 갖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좀 해 보고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